오늘은 사주를 활용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주가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정확할까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온 결과 사주에 관련돼 가지고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주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주를 보지만 과거에는 왕이나 또는 귀족들이 왕으로서의 운명 또는 귀족으로서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또는 이들이 정략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주를 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왕이나 귀족들은 사주를 보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물질적인 성과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든 권력이든 또는 자식이든 돈을 많이 벌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또는 자식운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는 타고난 기질이나 능력 또는 적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질이나 능력을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을 타고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타고난 기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이나 적성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주가 마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MBTI와는 좀 다릅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격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이 없었을 건데요. 성격은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것인데, 사주는 이러한 후천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왕은 자신이 곧 사회이므로 사회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선천적 기질을 타고났는지가 아마 중요한 관심사였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무엇일까? 사주는 통계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주가 통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주는 통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사주를 처음 만든 시대에는 전체 인구도 적었고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적었고, 심지어는 통계라는 개념도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사주가 통계라는 것보다는 사주는 이론적 틀에 가깝습니다. MBTI가 성격을 16개로 구분하고 있는 건 아마 아실 텐데, 사주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1만 개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1만 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사주의 타입을 우리는 다 만날 수도 없고, 같은 생일이어도 태어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저와 같은 사주를 만난 적이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사주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론 물리학에 가깝고요, 하나의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개의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공통점을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주는 이론적이고 연역적인 것이지 통계적이고 귀납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의 특정한 사주는 12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120년 동안에는 똑같은 사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론적으로 인간의 수명을 최대 120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생 동안 같은 사주를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주는 어떤 식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걸까요? 동일한 사주는 동일한 운명일까요? 보통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방송에서 세 쌍둥이가 나왔는데 각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매우 유사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모두가 다 공공기관에 취직했다는 점이 방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차이가 나지 않는 쌍둥이라도 개별 주체 위치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주라도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즉 사주는 결과적으로 시간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 그리고 사람까지를 모두 생각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결정된다고 하면 공간이나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주의 정확성이 낮은 이유는 인생을 결정하는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 중에 시간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아셔야 되고, 심지어는 이 시간도 2시간 단위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 차이에 의해서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만 고려한다는 점과 시간도 2시간밖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 2시간 단위로만 시간을 설정하고 있다 라는 것이 사주의 매우 큰 제약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주라는 것도 있고요, 주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점성술이라는 것도 있고 타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사주와 점성술은 비슷한 거고 주역과 타로도 비슷한 겁니다. 사주와 점성술은 과거의 태어난 시간으로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고, 주역과 타로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어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주와 점성술은 과거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고, 주역과 타로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점괘를 뽑는 것으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사주는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즉, 사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결정론인데요. 결정론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도 인생대로 살게 되는 걸까요? 또는 인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저의 고민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어떻게 사주를 활용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떤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할까요? 우리가 좋은 사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주가 음양론과 오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반영되어 있는데요. 즉, 음양으로도 그리고 오행으로도 다 균형과 조화를 맞추면 그걸 우리가 좋은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균형과 조화가 깨졌으면 이것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를 들면 대운이라는 것에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러한 대운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주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주를 볼 때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나를 더 잘 아는 것만으로도 사주를 극복하고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건 사주를 극복하기 위해서이지 사주대로 살 때의 미래 결과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기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자신의 사주에 맞춤형으로 그리고 경영학을 함께 활용해서 인생의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자신의 사주에서 드러난 자신의 기질적 강점을 우리가 찾아서 강화시키고 사주에 나타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건 경영학의 기법을 활용하면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더 고민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주 경영학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타인을 통해서 내 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타인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남이 나에게 어떤 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합을 확인해서 나에게 적합한 사람을 만나면 되는데요. 문제는 나에게 맞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운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들이 좋은 사람인지 알고자 할 때 궁합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사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을 알려드렸고요. 잘 적용하셔서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별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